저는 제가 이제 인상파 화가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어쩌다가 인상파 화가 이렇게 좋아하게 됐나 이제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은 옛날에 그러니까 나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굉장히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아마도 5학년 이전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우연히 어떤 조그만 손바닥만한 달력을 하나 이제 가지게 됐는데 12장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르누아르 그림만. 그러니까 그때 이 소녀, 그때 나도 이제 굉장히 그 이제 아이였으니까 이 소녀가 너무 이쁜 거예요. 이 소녀가 이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피아노 치는 소녀가 또 이렇게 있었고요. 또 이렇게 책 읽는 소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 그림이 너무 이쁘다, 좋다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누워서도 보고, 하여튼 누워서 본 기억이 제일 많아요. 잠자기 전에도 보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고는 너무 신기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아니 왜 이렇게 실증이 안 나지? 봐도 봐도 좋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실증 나지 않는 그림이 이런 건가 하는 그런 그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됐죠. 아마 인상파 화가를 정말로 극히 좋아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그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르누아르 책을 사서 이제 읽어보면서 느낀 거는, 르누아르는 굉장히 힘든 걸 싫어했대요. 아주 고난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세잔이라든지 뭐 이제 고흐처럼 아주 그냥 고행을 통한 그림을 그리는 거 이런 걸 싫어했던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뭐 그림을 그려도 이렇게 막 달콤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여자 누드 같은 것도 굉장히 막 그러니까 좀 약간 복사빛 복숭아 뭐 같은 느낌 뭐 이런 걸 주로 그렸었죠. 예, 그래서 르누아르 그림을 보면은 뭐 좀 행복해지고 기분 좋아지고 이런 게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뭐 이제 사람들도 이제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고 나니까 이런 그 르누아르 그림 뭐 물론 이제 여전히 좋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리고는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화가라면은 이제 반 고흐가 이제 저에게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 뭐 르누아르 그림은 이제 안 봐도 내가 이제 스스로가 항상 행복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 그런 개념도 조금 있는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그 위대한 영혼, 그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한 더 깊은 이제 어떤 그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지금 현재의 내 사유가 그렇게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고호가 나오는 영화를 봤어요. 2017년도에 만든 영화인데 고호의 그림만 가지고 만든 영화예요. 정말 멋지더라고요. 러빙 벤 고호인가? 그래요. 기회 되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혼의 편지라고 한국에서 이제 만들어진 책인데, 한국에서 제가 그거를 한 몇 차례 읽었어요. 왜냐면은 읽어보면 정말 감동적이고, 그 책을 읽고 나서 고흐의 그림을 보면은 딴 세상을 보는 것 같았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고흐의 그림이 그냥 낭만적으로 망해 보였었지만, 그걸 읽고 나서는 어떤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강렬한 어떤 자기의 어떤 그 희생 정신, 그리고 어떤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사명감 같은 거, 그런 것이 그 이제 편지 안에 다 있어요. 그러고 나서 고의 그림을 보면은 완전히 느낌이 틀려요. 그래서 저는 그림을 보면서 이제 울었어요. 밤의 카페를 보고. 그래서 밤의 카페를 보고 사실은 그 전에 내가 본 밤의 카페는 그냥 낭만적으로 보였어요. 프랑스의 아름다운 프로방스의 불빛의 카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와인이 뭐 흐르고 음악이 흐르는 뭐 이런 느낌 그랬는데, 정말 그 다음 느낌은 틀렸어요. 그 책을 읽고 나서는.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는 다시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책을 샀는데, 이 가격도 저렴했었는데요. 책도 이렇게 멋지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제일 그 암스테르담의 그 고고의 박물관에 가면은 한 4층쯤 되나요? 3, 4층쯤 되는 것 같은데, 거기 그림 고고 그림만 가득하죠. 고흐가 평생 동안 한 700여 점의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대부분
뭐 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 사들여가지고 거기다 다 전시해놨기 때문에 고의 그림을 감상하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거기 가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해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이 그림을 직접 이제 보면서 느낀 것은 감자 먹는 사람들인데요. 여기에 고의 편지에 읽어보면은 이 그림에서는 찐감자 냄새가 난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멋진 거다. 자기는 그러면서 이제 르누아르가 이렇게 달콤하고 있잖아요. 달콤한 어떤 분위기 그리고 뭐 치즈가 있고 있잖아요. 와인이 있고 바게트 빵이 있는 이런 느낌과는 완전 다르죠. 반대되는. 그러나 어떤가요? 지금 현재 우리 뭐 르누아르도 인기가 많지만 그렇지만은 그거는 우리 어떤 그런 위대한 영혼의 상징 같은 존재죠. 그렇게 된 데는 이 사람이 가졌었던 그 사유가 어떤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서 우리 인류의 유산으로 남았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런 정치가가 나와야 세상이 바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달콤한 이런 그림을 싫어하겠어요? 이런 그림 누구나 이제 누구나 다 갖고 싶고 이런 삶도 살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르누아르는 평생 동안 너무너무 부유하게 황홀하게 잘 살았어요. 고흐는 그 반대의 삶을 살았지만 지금 현재로는 우리 인류의 너무너무 중요한 유산이죠. 인류 정신의, 인류 영혼의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정치하는 사람이 미국에서는 꽤 많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현재 이렇게 어쨌든 정말 멋진 나라가 된 거죠. 우리나라도 그래 돼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그 중요한 정치인 중에 한 명 노회찬 이분이 없는 자리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정말 걱정이에요. 이번에 삼성이 문제가 삼성이 진짜 우리나라의 문제잖아요. 우리나라의 적폐, 우리나라 거의 북한의 김일성 부자가 완전히 이제 내림 몇째 때인가요? 지금 3대 세습을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기업이 지금 세습돼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정체돼가지고 부정부패 공화국이 돼버린 거예요. 이 3%의 부정부패 세습 때문에 완전히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교육 문제도 이것 때문에 한 발짝도 못 나간다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 3%, 이 하이에나 집단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개돼지라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이름 아래에서 노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부해가지고 이 3% 안에 들어가야지, 내가 법관이 내가 이 안에 들어가야지, 내가 뭐 의사가 내가 이 안에 들어가야지, 그렇게 해갖고 이 안에 들어가면 같이 이 사람들 안에 들어가가지고 나 하이에나야, 나 개 돼지들하고 틀려 이러면서 자기들도 계속 부정부패를 저지르면서 해먹기 바쁜 거예요. 거기에 동참된 사람들이 전부 다 국회의원들이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지금 일도 안 하고 특활비를 해먹기 바쁘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요즘에 좀 말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홍영표 이 사람이 이제 바른당에다가 돈을 줬더라고요. 바른당에다 돈을 왜 줬을까? 다른 데는 안 주면서 홍영표가 참 이상하죠. 왜 바른당에다가 뭐 뇌물 써야 되는 일이 있었나? 그래 왜 그랬냐 하니까 개인적인 사유라고 밝힐 수가 없답니다. 특활비가 왜 개인적인 사유예요? 우리 그 국민들의 혈세인데 홍영표 이 사람 정말로 이상한 사람 아닌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나는 좀 약간 굉장히 이상해요. 왜냐면은 8월 말까지 기업의 은행 참여 지분을 갖다가 더 늘려주겠다는 것을 결정 내리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8월 말 지금 8월 25일까지 당대표 선거 하잖아요. 지금 당대표 선거에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그게 완전히 다 몰입을 해가지고 지금 이 문제에는 신경 쓸 수도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니까 자기들이 전부 다 이제 원내대표 자한당은 원래부터 대기업 3% 안에 들어가 있는 원래부터 하이에나 집단하고 한 몸이니까 일단 그렇다 치지만은 민주당은 불과 얼마 전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기를 쓰고 반대하던 은행과 산업의 분리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거를 완화시키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40%까지 몇 프로가 될지 하여튼 34%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정해가지고 이제 대기업 이 집단들이
세습을 계속 더 잘할 수 있도록 은행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당이라 그렇다 치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당이 됐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한다면은 야당성을 가져야 된다. 아무도 야당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야당은 어차피 자한당이라 한 몸이라서 민주당하고 한 몸이에요. 같이 움직여요. 그러면은 민평당이랑 정의당은 뭐 하냐 이겁니다. 정의당은 지금 노회찬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야당성이 없어요. 노회찬이 있어야지 삼성 저격수가 나서가지고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얘기할 텐데 노회찬을 죽여버렸어요. 이번에 이 특검 문제로 해가지고 진짜 노회찬이 죽으면 너무너무 나라의 재앙입니다. 진짜 아무도 나서는 사람 없고 민평당에 지금 정동영이 지금 이제 대표가 됐는데 이제 대표가 돼서 그런가 이 사람도 아무 말 안 하네요. 걱정이에요, 걱정. 그리고 이제 신문들도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이 한경오라고 하잖아요. 이 세 개는 원래 야당이었는데 민주당을 이제 항상 도왔었죠. 민주당이 야당을 자그마치 몇 년 했는데 8년을 야당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여당이 되다 보니까 이제 완전 대기업 편에 서버렸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아무 말 안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래도 다행히 한겨레에서 이 사람들의 자기 스탠스를 이제 조금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지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나 이걸 보면서 그래도 한겨레가 야당 신문은 맞긴 맞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참. 이날이 이제 김경수가 드루킹한테 가서 이제 드루킹하고 무슨 문제가 있지 않았냐가 특검에 불려간 날이잖아요. 이날 이걸 그렸어요. 이날이 동시에 이제 김경수가 간 날 이날 동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김기춘은 석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 체계를 완전 개판 만든 김기춘은 석방이 됐어요. 김경수가 특검 간 날. 그리고 이재용은 같이 우리나라 뭐 경제부총리인가 하는 사람하고 밥 먹으면서 또 밥쇼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살릴 사람 삼성뿐 이런 식으로. 3% 적폐 삼성 우리나라 사람들을 노예화시키고 있어요. 하이에나 집단이 개돼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쇼를 한 날입니다. 그리고 양승태 이 사람은 지금 특활비를 자기 멋대로 국회 동의도 안 받고 3억 만들어가지고 이제 영수증 없이 지 맘대로 쓸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사람이더라고요. 또 막 온갖 죄가 다 있는데 그런 제도도 하나 더 포함되더라고요. 예. 그러고 이제 그러고 이제 은산 그거 발표하기 바로 전날 이제 김경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런 그날 뭐 김기춘이 풀려 나온 건지 뭐 삼성하고 같이 밥을 먹은 건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날 동시에 일어난 걸 보면서 내가 이거 뭔가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바로 한 게 뭡니까? 규제 완화를 하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겨레에서 또 이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본을 가진 하이에나 집단, 늑대 집단이네요. 아유 진짜 끔찍하네. 이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떡 하나 줄게. 그러면 내가 안 잡아먹을게. 이겁니다. 떡이 뭘까요? 내가 네 살려줄게. 이거겠죠. 그래서 국민의 정부,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가 봐요. 촛불 정부. 근데 이제 국민의 정부하고 똑같이 돌아가는 게 지금 참여 정부다. 이렇게 이제 한겨레에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참여 정부 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참여정부 때도 삼성 뜻값 파일 문제 돼가지고 노회찬 그거 빠찌 떼버리더니 이번엔 노회찬을 아예 죽여놨어요. 그러고는 며칠 만에 지금 현재 이 규제 완화 시켜주면은 떡 하나 주면은 내가 니를 안 잡아먹겠다 하면서 우리 지금 민주당을 협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지금 현재 여당인데 상황이 이렇고 그 전에 박근혜 이명박 때는 원래 한 몸이니까 하이에나 집단하고 한 몸이니까 그렇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주권자가 투표를 하지만은 우리 주권자를 위해서 일해줄 국회의원, 내가 볼 때 싸워줄 국회의원이 지금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노회찬 한 분, 겨우겨우 이 한 분이 그 큰일을 하고 있었다.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누구라도 빨리 나서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서네요. 한겨레가 이렇게 야당성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데 누구라도 야당에서 빨리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언행과 산업의 분리를 그렇게 나라 망하니까 안 된다 해놓고는 지금 와가지고 얼마 됐다고 여당 되자마자 이렇게 하나.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주권자라면은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분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의 야당성을 보여달라. 아니면은 이 야당도 똑같습니다. 그냥 뽑아줄 필요가 없어요. 주권자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아니면 뽑아줄 필요가 없다니까요. 네. 보면 볼수록 암담하고 기운이 빠지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면은 이 늑대들한테 이 하이에나들한테 개 돼지 97%가 다 먹혀버릴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부패 공화국이 돼가지고 저기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처럼 되면은 완전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3%는 저거 마음대로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마약 해가면서 저것끼리 그 안에서 은행 만들고 여러분 너무너무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은행과 산업의 이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하이에나 집단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겠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시장에 넘어갔다.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 이러더니 또 문재인 대통령이 된 지 1년 만에 완전히 이제 모든 권력을 이제 이 하이에나 집단한테 다 주겠다. 법사위고 뭐고 뭐 다 이제 자한당한테 줬잖아요.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야당성을 가진 선명한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지쳐도 우리의 자식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다시 힘을 모아야 됩니다. 파이팅. 바이.